그러니까 필기 이론이 정말 탄탄해야 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근데 2회 시험 난이도 자체는 1회처럼 막 극단적이진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딥다이브, 바로 2025년 전기기사 실기시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시험 동향,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그렇죠. 이 자격증이 취업이나 승진에도 중요하니까요. 저희 목표는 이 변화의 핵심, 그러니까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라고 하죠. 네, KCO. 네, 이 KEC 강화랑 또 필기랑 실기 연계가 깊어진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대비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2025년 1회 시험 결과가요. 이게 단순 난이도 조절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2회 시험을 보면 이제 그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1회 시험부터 좀 짚어보죠. 합격률 7%. 야, 평균은 25% 정도인데 이건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죠.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KEC 출제 비중이 늘고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더 본질적인 변화는 뭐냐면 그 필기 시험에 이론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회로 이론이나 전력공학 원리 같은 거요. 네. 이런 게 예상보다 훨씬 깊게 실기 문제 풀이에 필요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수험생들 체감 난이도를 정말 크게 높였죠. 어쩌면 이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엔지니어의 어떤 통합적인 역량, 그 기준 자체가 높아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흐름이 그럼 지난 7월 19일 2회 시험에서도 계속 이어진 거네요. KEC 관련 문제들 여전히 중요하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전히 비중이 꽤 있었어요. 또 KEC 규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이것도 포함됐습니다. 계상 문제까지요. 게다가 필기 내용이 실기에 나오는 경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실기에 이런 것까지 나올까 했던 그런 필기 과목 개념이나 계산 문제들이 실제로 등장을 한 거죠. 회로 이론 쪽이군요. 네, 이런 건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는 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이론이 정말 탄탄해야 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근데 2회 시험 난이도 자체는 1회처럼 막 극단적이진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 맞아요. 중간 정도였다 또는 쉽진 않았다 이 정도 반응인데 예상 합격률도 한 20에서 40% 사이로 예측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 평균적인 난이도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전처럼 그냥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서는 이제 이 평균 점수 받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 평균이 새로운 기준점이 된 셈이에요. 그렇죠? 예전처럼 기출문제 반복 암기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변화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요. KEC 중요성이 커지는 건 이게 실제 현장의 안전이나 효율성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험도 이제 단순 암기 넘어서 실제 개선이나 설계에 이걸 응용하는 능력을 보려는 거죠. 네. 그리고 필기, 실기, 연계 심화. 이거는 특히 전력공학, 전기기기, 또 전기설비 기술기준 같은 핵심 필기 과목들, 이 이론적 기반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과목들 이론이 실기 문제의 한 50에서 60% 정도는 차지한다고 봐야 하니까요. 와, 절반 이상이네요. 네. 결국 단편적인 지식 암기보다는 전기공학 전반에 대한 좀 통합적인 이해, 그리고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 이걸 갖춘 사람을 뽑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공부 방법 자체를 바꿔야겠네요. 네, 근본적으로요. 필기 공부할 때부터 이거 나중에 실기 때 보겠지, 이게 아니라 개념이랑 원리를 아주 그냥 정석대로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특히 실기랑 연관성이 높은 과목들은 더 철저하게요. KSC 같은 경우는 그럼? 단순히 숫자만 외울 게 아니라 왜 이 규정이 생겼는지 배경이나 실제 적용 사례 같은 걸 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핵심 수치 암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관련 계산 문제나 간단한 설계 응용 문제 같은 걸 직접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을 정확히 쓸 수 있게 만드는 연습. 이게 중요해요. 쓰는 연습이요? 네, 실기는 답안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니까 눈으로만 익히지 말고 꼭 직접 써보면서 암기하는 습관,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5년,
뭐 가능하면 한 7개년 정도 최신 기출은 최소 3번 이상 반복하면서 문제의 원리랑 유형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2025년 전기기사 실기시험은 KEC 적용 능력 강화, 그리고 필기 지식의 심층적인 연계, 이 두 가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험이 요구하는 전문성의 깊이가 확실히 달라진 만큼 여러분의 학습 접근법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진화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합격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요, 이런 변화가 오히려 전기기사 자격증의 전문성이나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앞으로 에너지 시스템은 더 복잡해질 테고 그럼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춘 전문가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시험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합격자 수준을 높이는 걸 넘어서 실제 우리 사회의 전기 설비 안전이나 시스템 효율성 향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학습 방식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